김호균 선생님 요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균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와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이제 김호겸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떨어졌네요. 네. 개념상상 1하기 전에도 대치에서 계속 일을 했고요. 그리고 타 지역도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서초도 가서 했었고, 분당이나 수지, 교육특구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공부를 좀 해왔는데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단대부고나 휘문고에 당연히 너무나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두 학교 다 아시겠지만 일반고 중에서 남고 중에서 대치동에서 이제 단대부고가 가장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고 당연히 자사고는 이제 휘문하고 중동이 가장 좋은 학교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지역은 아니니까 세하고까지 나갈 수는 없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단대부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단대부고 시험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올해 단대부고 시험지 중간고사 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를 좀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단대부고는 프린트가 굉장합니다. 프린트가 굉장하고 넘겨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을 할 건데 그러니까 총 22문항이고 객관식이 17문항, 단답형 3문항, 서술형 1문항이고 사실 이것도 올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모든 게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대부고가 작년까지만 해도 부교재도 다 바뀌었거든요. 지금 부교재도 다 바뀌고 프린트도 완전 리뉴얼 돼가지고 저도 올해 이제 준비하면서 작년까지 있었던 모든 자료가 갑자기 리셋되는 바람에 조금 난처한 경험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프린트가 나오는 거는 어쨌든 동일했고 프린트 문항이 이렇게 주요 문항이 된 것도 또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12문항 정도가 프린트에서 나왔고 그다음 기본 유형이 6문항인데 사실 6문항은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에 나오는데 거의 교과서 수준입니다. 거의 교과서 수준이고 센 B보다도 좀 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를 한 6개, 많이 깔면 7개까지 깔아줘요. 그러니까 기본 점수를 좀 먹어라 정도 수준인 거고 그 다음에 한 12문항 종의 프린트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난이도가 이제 상당하죠.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한 18문항, 지금은 18문항이지만 17문항일 때도 있고 19문항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 제작 문항이 중간고사에는 올해 중간고사에 4문항 나왔는데 이게 좀 심란해요. 굉장히 심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제 중3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학생들마다 너무 다를 거예요. 아마 개별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우리 애는 기본적으로 시중 문제집 좀 끝났다.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센이나 블랙라벨이나 일품이나 그 정도 선까지는 아니면 고쟁이 정도까지 아니면 마플 시너지까지 정도는 대략 봤다. 근데 대략 봤는데 이제 성취도는 좀 다르죠. 보기만 한 친구들도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주류로 풀고 있다. 그러니까 자의 정도를 건들고 있다던가 그쪽 라인들 문제 있거든요. EBS 교재 같은 것들. 그래서 그걸 건들고 있는 학생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지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12문항 중에 숫자 변형이 대부분인 7문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숫자 변형이라는 게 대단치는 않죠. 사실은 이 정도는 꼭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잡한 숫자나 그래프 방향 변형 문항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웬만한 애들이 떨궈지죠. 떨궈집니다. 좀 맞추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서는 나머지 정리나 인수분해 심화 변형이 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올해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내년에 꼭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프린트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넘길게요. 프린트 출제 분석을 할게요. 프린트는 이번 중간고사 때 10장이 나왔습니다. 10장이 나왔고 단원별로 제가 쭉 이제 적어드렸고 저희가 지금 막 열심히 적고 계시고 제가 드린 자료 있잖아요. 거기에 프린트가 있어요.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넘겨보시겠어요? 네, 그겁니다. 이게 프린트 원본을 저희가 이제 편집을 잘 해놓은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1단원 다항식의 연산이 6문항이 나왔고 그 6문항 쭉 제가 이제 써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그거는 첫 번째가 죄송하네요. 기출문제가 먼저 있네요. 기출문제가 있고 뒤쪽에 이제 프린트 문항들이 있는데
여섯 문항 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가 세 장이 나와서 일곱 문항 일곱 문항 다섯 문항 여섯 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개수가 정해져 있고 사실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처를 다 밝혀놨거든요. 그 몇 년도에 몇 월 모의고사 몇 번이다 이렇게 다 밝혀놨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주셨을 때는 그런 건 적혀 있지 않고 그냥 이제 문제만 딱 덩그러니 있습니다. 문제만 덩그러니 있고 답만 딱 적혀져 있고. 근데 저도 지금 해설지까지는 제공을 안 했는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네,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가 59문항이었고요. 그다음 EBS 고난도라고 있어요. 거기서 2문항이 나왔어요. 사실 이것도 올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EBS 부교재에서 그러니까 고난도가 부교재는 아니었고 올림퍼스가 부교재였는데 고난도에서 엄청 많이 프린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갑자기 이제 2문제밖에 안 나와서 조금 이게 선생님 마음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가 59문항 중에 22년도, 23년도, 24년 그러니까 그 최근 모의고사죠. 최근 모의고사가 분이 대다분이 좀 깔렸어요. 그러니까 만약 17년도 것도 있고 19년도 것도 있긴 한데 대다분히 최근 것이 깔렸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할 때도 만약에 단대북을 좀 지망하고 있고 사실 어느 학교도 상관없거든요. 최근 5개년 모의고사 정도는 좀 보고 이제 입학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20년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것까지는 좀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가능하다면 12월 말까지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리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한번 이제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미치겠죠. 이게 21번, 28번 문항이 6문항인데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모의고사 29번 문항이 10문항이에요. 그러니까 61문항 중에 29번이 10문항이에요. 30번이 5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극상위권 문항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프린트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가 잘 안 된 친구들은 프린트 원문항도 다 풀지 못하고 시험 본 친구들 솔직히 많아요. 솔직히 많습니다. 이게 프린트 원문항도 잘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프린트가 나오자마자 프린트 원문항을 먼저 해설을 제가 쭉 수업 시간에 하고 나서 바로 1차 숫자 변형 숙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숫자 변형 1차로 나가고 2차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형태 변환하고 그래프 위치 좀 바꾸고 그런 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도 문제를 이제 원문항을 풀 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그래도 곧잘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원문항은 풀어내거든요. 근데 풀어낸다는 게 뭐냐면 그냥 외워서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옛날이긴 한데 한 10 대학교 3학년 때 대치동에 처음 왔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대치동에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고3 애들이 고2 애들이 너무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끼들 미쳤나?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잘하나 보다. 그때 모의고사 딱 봤더니 점수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그냥 문제 자체를 외워요. 되게 멍청하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문제가 답이 나오는 그래프가 나오는 과정까지의 수학적 생각이 중요한 건데 이게 되고 이게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돼서 저게 답인 건데 아이들이 저게 답되는 그림 자체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이제 그때는 또 다소 대학생이고 경험이 미천하다 보니까 애들이 답을 내면 이걸 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깨지는데 6개월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못하는데 그냥 그 전에 봤던 것만 푸는 거구나. 그 아이들은 숫자만 바뀌어도 못 풀어요. 사실 숫자를 바뀌어서 못 푼다는 거는 문제를 아예 모른다는 거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형태가 바뀌어야지 못 푸는 건 인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기본 원문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서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문답도 이제 개별 시간에는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넘겨볼게요. 네, 중간고사 출제 분석은 이거 크게 대단치는 않습니다. 그냥 단원별로 이렇게 나왔다 정도가 되는 거고 요번에는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이제 단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다항식 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복소수와 그연산, 그다음에 복소수와 2차 방정식, 위치 관계, 최대 최소. 이게 이제 교과서의 단원 중단원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평이하게 나왔고 어쨌든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2차 함수.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죠. 그러니까 문제 수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문항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장 다 갈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난이도가 나머지 정리 난이도는 최상이고요. 2차 함수 난이도는 극상이에요. 이거 진짜 못 풉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대보고 한 명도 못 푼 문제도 나왔어요. 이따가 번호 알려드릴게요. 전교생 중에 단 한 명도 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단대보고 전교 1등하면 서울대 의대 갈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가 어렵고 지금 1컷 몇일 것 같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중학교는 뭐 그냥 뭐 사람이면 90 넘고 뭐 아닌가요? 기분 나빠지시는 표정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문제 난이도 물론 대치동에 있는 중학교는 굉장히 어려운 중학교도 많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으로 90점 넘는 학생들의 비율이 꽤 큰 것도 사실이잖아요. 지금 기본문항 예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1컷이 78이었습니다. 1컷이 78이었어요. 1컷이 몇 퍼센트까지인지 아시죠? 10%예요. 10% 거는 10% 학생들은 아무리 못 가도 연구대 가요. 아무리 못 가도 단대부고에서. 그러니까 뭔가 망가지지 않는 한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의치학 서울대 기본 사이즈로 10% 내외 가고요. 그다음에 좀 못 가면 연고대. 그거 지금 말씀드리고 다 현역 기준이에요. 재수생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현역 기준은 10%에서 12, 3%까지는 다 작년 기준으로 다 합격했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의 점수가 컷이 78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1학년은 굉장히 잘해요. 지금 2, 3학년보다 올해 1학년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78이에요. 이 컷이 몇인지 아세요? 6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63이라는 거는 왜 63을 못 맞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못 맞아요. 못 맞습니다. 3컷이 몇인지 아세요? 41인가 42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번 1학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모의고사 봤잖아요. 모르시나요? 저희 이틀 전에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확정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수학 100점을 맞은 애가 58명 정도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학 100점 맞은 학교에서 2등급이야.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고요. 9월 모의고사는 1등급, 모의고사 1등급이 150명이 넘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60명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150, 그러니까 모의고사 1등급 맞고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어머님이 생각할 때 3은 아시죠? 퍼센트가 어떻게 되냐면 34에서 66이거든요. 이 컷이 34%까지예요. 그러니까 34%를 2를 못 맞아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모의고사 1등급 나와도 못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진짜 제대로 하고 와야지 그냥 뭐 단대 뭐 좋다니까 뭐 남고니까 남자애들 한번 가볼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그냥 내신은 그냥 끝나요. 내신은 그냥 끝나요. 물론 이제 저희에겐 정시가 있죠. 뭐 시문도 마찬가지고 뭐 정시를 많이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역전에 그건 있긴 한데 아이들이 이제 초반에 들어가서 너무 자신감을 잃게 되면 그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요. 다시 공부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 학생 중에도 모의고사 1등급 컷에 걸리는 애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죠. 제가 욕 좀 할게요. 자기 자신 자기한테 병신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저 병신인가 봐요. 어떡하죠? 아니야. 그러지 마. 너 객관적으로 전국 단위로 보면 잘하는 학생이야. 진짜 너가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된다. 선생님 그럼 뭐해 학교에서 150등 하는데 내신은 3등급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 학교랑 비교가 불문이에요. 너무나 강합니다. 특히 수학이 또 강해요. 남고라서 그런지.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럼 이 말을 듣고 단대를 안 보내야겠다. 저 선생님과 오늘로서 아웃이다.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뭐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단대는 패스. 뭐 이렇게 또 신문들은 신문도 패스.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느끼기에 2달 반 정도 남았죠. 근데 10월 말에 뭐 마지막 기말고사가 있다면서요. 저도 중등부 수업은 잘 안 해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냥 대충 보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100점 맞았다고 뭐 인생에 꽃이 피고 그런 것도 아니야. 뭐 그냥 적당히 공부가 괜찮은 애면 90점 이상 맞으면 되고 80점대면 한번 그래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걔네는 공부하는 자세가 안 잡힌 거니까. 근데 원래 90점을 계속 넘어왔다, 100점에 근접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몰두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건 저는 좀 반대예요. 지금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다시 한번 잘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행이 괜찮은 친구들은 다 뭐 미적 이상은 보고 있을 수 있는데 뭐 대수는 다 받겠죠. 근데 뭐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 애들이 와서 내신 3등급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저라면 공수 원투 다시 돌립니다. 저라면 다 스탑할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썩 잘하지 못하는데 선행이 나가는 시간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이제 또
주위에 친구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고1이 된 학생들이 작년 겨울 특강이 선행 특강이 좀 잘 대치동이 안 된 거 아세요? 왜냐면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신 거죠. 10% 안에 드는 게 먼저다. 내가 선행을 빼는 게 먼저가 아니다. 이 생각으로 작년에 선행 특강이 전체적으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히려 공수 원투가 잘 됐죠.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이걸 왜 준비했나 또 싶네요. 기본 문항이 이거 판단 되세요?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더하기 빼기 수준입니다. 이런 게 이제 깔려요. 6, 7문. 제가 그 중에 기출문제 중에 2개를 지금 뽑아놨어요. 뽑아놨고, 그러니까 요 정도 문제 깔리는 거 뭐 틀리는 애들이 없으니까 뭐 사실 이걸 얘기할 건 없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기본 변형이에요. 이게 지금 프린트 문항이거든요. 근데 넘겨보면 어머님들 뭐 판단 못해 조금 다르긴 달라요. 똑같아 보이시지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거의 똑같은 거죠. 거의 똑같아요. 이 정도는 이제 준비하면 뭐 틀릴 수가 없는 정도. 근데 기본 변형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본 변형인데 실제로는 진짜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이 지금 9점이거든요. 반대보 서술형 이게 딱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점 맞느냐가 2등급까지 어떤 걸 방향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9점인데 여기서 몇 점을 만들어내느냐. 지금 문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이 정도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의 포메이션이 아예 같죠. 그러니까 뭐 수학적 판단을 안 하시더라도 2차, 1차 그대로 보이시고 똑같고 QX 제곱도 그대로죠. 숫자만 바뀌었잖아. 그다음 저기는 Q0가 0보다 작고 얘는 Q0가 0보다 큰데 뭐 그게 뭔 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를 맞추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맞추면 그럼 2등급 가냐 그러면 2등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애들이 모의고사는 시간이 좀 많으니까 은근히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내신 시험은 타임어택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 주면 풀겠지. 그러니까 50분 안에 절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험 끝나고 시험지가 애들이 저는 오전 직보예요. 전 단대부고 오전 직보거든요. 당일날 아침에 8시에 불러가지고 2시간 직보하고 보내요 또. 그럼 이제 애들 갔다 이제 시험 끝나면 바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시험지 바로 그냥 따뜻하게 봤죠. 그래서 제가 쭉 풀어보거든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시간을 안 재고 풉니다. 기분이 나빠질까봐. 학생들 풀 수가 없습니다. 저 문제 다 아는데도 시간 로딩 걸려요. 그러니까 계산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건 연습을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좀 불리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심화 변형인데 이 문제 굉장히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였고 24년도 이제 9월 29번 문항이었는데 문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저 변형 문항 많이 만들어서 줬는데 제가 만들어준 변형 스타일로 나왔어요. 방향성 바뀌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길어지니까 그런데 이쪽은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했는데 이쪽은 한쪽을 몰아버렸어요. 근데 그 정도 예상은 누구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그 예상을 해서 뭐 변형 문장을 나눠준다 그런 거짓말은 못 하겠으니까 단대국어를 충실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 그것까지 준비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건 또 아니잖아요. 저희는 주고 학생이 그걸 아는지 확인하는 게 그 작업이 더 중요한 거라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걸 제가 문제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다 있습니다. 이건 없나?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단답형 1번 문항인데 이게 저는 이제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2등급 맞은 학생들도 엄청 틀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단순한 포메이션이 눈에 안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이들한테 이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별 상담을 좀 많이 진행했는데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돼? 너희가 알고 있다고 느끼지 말고 꼭 다시 풀어야 된다. 애들이 이제 선생님 원문항을 이제 벌써 5번이나 풀어가지고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세게 개소리하지 말라고. 네가 5번 풀고 난 7, 8번 푸는데 나도 다시 보면 좋은 어떤 방향성이 보이는데 니까지 게 뭐라고 뭘 안다고 말을 하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단대보고 시험에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체 문항인데 이거는 이제 블랙라벨 문제예요. 그러니까 블랙라벨 문제에서 꼭 따왔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시중 문제지에 있는 것도 자체 문항으로 좀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 정도인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학적인 판단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저 직선은 지금 0,0을 지나고 얘는 1,2를 지나거든요. 요 정도 변형한 걸로 애들이 마탱이가 갑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비율 간의 관계 얘기하는 거 이거 1대2고 2대1 뭐 이런 거의 똑같은 수학적 내용은 똑같은데 쟤는 0,0이고 얘는 1, 2 이걸로 그냥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거 준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변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 수준에서는 좀 유치하지만 진짜 0,0 아닌 것만으로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걔네들 제가 힘들다는 애가 걔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모의고사 2등급 이상 다 나오지. 안 나오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단대 따지면은. 그리고 이제 네, 이 문제가 제 기억에는 이제 아무도 못 맞췄던 문제였었나? 아니면 이걸 한 명이 맞췄었나? 근데 100점은 없거든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네. 할 말이 많은데 너무 길어져서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공부 곧잘 하는 애들 설명하지만 그거였네 이 정도긴 한데 실제로 이제 시간 안에 이게 단답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빡치는 게 단답이 나오면 단답이 4개의 서술형이 하나인데 단답은 아무리 많이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고 공헌했던 것도 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학생한테도 얘기해요. 1등급 학생한테도 단답형 3, 4번은 미리 풀지 말라고. 그냥 건들지 말라고. 그럼 애들이 선생님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 게 너무 강박이 온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문제를 읽지 말라는 수준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읽지 말라는 게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딴 걸 다 풀고 보면 되잖아. 왜냐면 이걸 보는 순간 날라가요. 내 좋았던 흐름이 날라가. 절대 바로 풀 리가 없어. 근데 애들이 하도 그러니까 야 읽는 데는 10초면 읽으니까 10초 있다 넘어가.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객관식 마지막 문항하고 단답형 3, 4번하고 그러니까 객관식 마지막 문항, 마지막 전문항 아니면 객관식 그 전에 하나 좀 꽂히는 문항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마지막 문항하고 단답형 3, 4번 혹은 2, 3, 4번은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거 다 틀려도 1등 나오잖아요. 나머지를 다 맞추는 게 먼저 훨씬 중요한 문제고 나머지에서 어느 정도 로딩 없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단답형은 특히나 마지막으로 단답형은 진짜 안 되겠으면 계산도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어차피 점수를 못 받잖아. 차라리 객관식은 막 이렇게 뭐 요리조리 하다 보면은 대충 뭐 요건 거 갖고 이렇게 공부 곧잘 하는 애들의 느낌이 좀 있어요, 수학도. 그래서 정확히 그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흐름을 가가지고 답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라리 객관식을 노리던가 아니면 서술형 9점을 최대한 맞추자. 서술형 9점을 최대한 맞추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단대 필수 공략법 얘기할게요. 좀 유치하죠? 네, 프린트 원문항을 그러니까 최소 5회독 합니다. 5회독 하고요. 계속 다시 풀어줘요. 계속 다시 풀어주고 그렇다고 프린트가 전문항이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조금 이제 한 번은 전문항을 다 풀지만 한 세 번째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항, 좀 어려운 문항을 다시 풀지 그걸 계속 주구장창 왜냐면 다 아는데 풀어줄 리는 없어서 어쨌든 개별로도 5회독은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1차 숫자 변형 문항이 프린트를 받자마자 나가는 날도 있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1학년 수토반인데 월요일날 프린트가 나왔어요. 그럼 애들이 프린트를 바로 보내줘요 저한테. 그럼 제가 수요일까지 숫자 변형 프린트 만들어서 같이 줍니다. 원문항하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힘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염없이 단대 보고 선생님만 바라봐요. 왜냐면 그분이 프린트 언제 주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요번 2학기 중간고사 있잖아요. 너무 짧았던 거 아시죠? 너무 짧아. 지금 1학년 자제분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름방학이 끝나고 5주 있다가 시험 봤거든요. 5주 있다가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미쳐버리죠. 근데 프린트가 2주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욕이 나오죠. 제 입장에서 욕이 나옵니다. 제 욕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막 2주 막 그 나오자마자 엄청 다 준비해가지고 막 주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2주라는 시간은 좀 짧거든요. 그 프린트 문항을 보고 판단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하냐면 그 요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3주 동안 2주 반 동안 프린트 예상 문항을 제가 선정해서 풀었어요. 선정해서 풀었고 다 모의고사 문제가 나올 거라고 요번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고 그러니까 뭐 다행히도 요번에 44문항이었는데 42문항 제가 미리 했어요. 3주 동안. 근데 이것도 살짝 운이 좋았던 거지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한 3개년, 4개년 동안 가장 중요한 문항들을 요새 선정해주고 있으시거든요. 올해는. 그러니까 그냥 3개년 다 드립다 주면 거의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또 이번 기말이 어떻게 될지 저 함부로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기말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모의고사 문항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숫자 변형 문항을 진행한 다음에 두 번째는 형태 변형 문항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자체로 바꿔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바꿔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훼손되는 경향이 있어도 그냥 어쨌든 바꿔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고 난제 문항이랑 시중 문제집 난제를 그래도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어머님께서도 학생한테 모고 문항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중 문제지 다 뜯어보잖아요. 시중 문제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다 모국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지 문항이 아니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지는 기본 개념서 할 때만 중요한 거지 응용으로 가잖아요. 그 문제지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다 모의고사 문항이야. 그러니까 그냥 모의고사 문항 생으로 푸는 게 나아요.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는 교재들 많거든요, 시중에. 그러니까 그걸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수업 특징은 지금 뭐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게 수업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대보고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프린트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프린트라는 게 뭐 굉장히 그 학교의 특색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아요. 프린트를 주는 건 특색인데 프린트 안에 구성된 문제들은 다 모의고사 문항이기 때문에 그게 특색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항을 한 5개년 정도, 4개년 정도 잘 정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저는 그것을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다니시든 뭐 과외를 하든, 뭐 예를 들어서 2010년대 것도 괜찮은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2010년대에 있던 그 모의고사 문제들도 괜찮은 게 많은데 그건 다 풀 필요 없고, 그 괜찮은 문제들은 시중 문제지에 다 깔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먼저 이제 10년대 문제를 다 잘 끝내놓고 그 다음에 20년도 문제부터는 그냥 다 풀어야 돼요. 선택을 하지 마.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 푼다라고 해서 그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고, 왜냐면 어떻게 되냐, 1학년 모의고사가 몇 개예요? 3월 모의고사는 이제 얘들 올라가자마자 보잖아요. 그건 중학교 모의고사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6월하고 9월하고 어때요? 그 후년에 3월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3개밖에 없거든요. 많이 하면 이제 10월, 11월까지. 그럼 그래봤자 5개인데 뭐. 1년에 5개고, 그럼 5개는 해봤자 25개인데 모의고사 문항들이 쉬운 문제가 너무 많이 깔리기 때문에 실제로 30문제 중에 풀어야 될 게 한 공부를 곧 잘한다 그럼 10개만 풀면 돼요. 만약에 내가 좀 약하다 그러면 한번 쭉 풀어보는 연습하시면 되죠. 1시간 40분, 그러니까 100분 딱 걸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공부하는 거니까. 그럼 그런 시간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다들 똑같이 얘기하는 거니까 딱히 할 말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그 처음 이제 애들 와서 숙제 질의 및 해설하는 걸 이제 먼저 하고요. 이건 사실 제가 굉장히 이제 매번 조금 달라질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냥 수업 진도가 좀 급하면 그냥 시작하자마자 진도부터 나갈 때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숙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 좀 받고, 저희가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5시 반부터 해요, 사실은. 5시 반부터 저는 하고, 그러니까 애들 5시 반부터 그럼 6시까지 수업을 하냐 그건 아니고, 애들 이제 한 명씩 오면 이제 숙제 내라고 해서 숙제 검사 제가 직접 하고 얘기 좀 하고, 그다음 질문할 거 있으면 좀 하고, 이렇게 해서 5시 반부터는 애들 학생들 거의 오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학원이 학교에서 지금 뭐 가깝잖아요. 저희 이제 휴게실 있는데 휴게실에서 애들 운동장 다 보여요. 그 정도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일찍 와서 질문하실 학생이 있으면 좀 일찍 와서 뭐 4시쯤 와서 있는 애도 있어요. 4시쯤에서 한 5시까지 그냥 질문하다가 밥을 그때 먹으러 갔다 오는 학생도 있고, 그런 게 좀 다른 학원에 비해서 조금 좋은 면이 있죠. 어쨌든 이동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10시까지 수업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학생마다 다른데 뭐 숙제가 잘 안 돼 있고 그러면은 11시까지 남겨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전 수요일이니까 11시까지 남았어야 되는데, 이 징징이들이 수행평가가 있다고, 내일까지 내야 될 수행평가 있다고, 뭐 사실 그냥 못 이기는 척 보내주긴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수행평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좋은 점수 맞아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노력에 비례하는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냐. 어느 정도 일정 수준만 넘어가면 다 좋은 점수가 나와요. 그게 나쁘진 않거든요. 수학은 특히나.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오전 수업 하는데 아마 이제 우리 애들은 바뀔 거예요. 저는 이제 1학년은 월금으로 갈 거거든요. 제일 메인 시간으로 내년은 월금으로 갈 거고, 지금은 수토인데 토요일 오전하고 이제 클리닉 5시까지 진행돼요. 그래서 월금 학생들도 이제 토요일 클리닉 시간 따로 잡아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다 됐습니다. 네, 교재 대충 그래요. 학생 관리, 김예나가 제 딸입니다. 네, 수업 후기는 네, 중요하지 않아요. 뭐 시간 되시면 다음에 보시고요. 네, 개강 안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 금이고요. 그다음에 5시 반에서 10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클리닉 시간은 토요일 예정이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아직 시간은 좀 완전히 정하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이제 프린트 자료 드리잖아요. 프린트 자료 드리고 기출 자료 지금
올해 기출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이제 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를 이제 풀이 해설하는 특강을 1회차 한번 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아직 시간은 확정 안 했는데 10월 말까지 기말이 있다 그래서 11월 초에 아마 문자가 나갈 거예요. 학원에서 문자가 나갈 거고 단대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관련해서 프린트 문항과 시험지 연계 문항. 그래서 프린터 어떻게 풀어준 다음에 시험지는 이렇게 나왔다. 시험지 이렇게 풀어주고 그 정도 이제 풀어주는 해설 특강 하나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물론 단대국어 문항이긴 하지만 시문고 지망하시는 학생도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단대국어 제가 지금 해설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모의고사 문항이고 시문고는 이제 개빡세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아마 이제 경준 쌤 이제 오셔가지고 경준 쌤이 시문고 나와서 서울대 수교과 출신이신데.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시문고가 수학이 굉장합니다. 이제 단대고 시문이고 안 가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거기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목숨만 부지하면 좋은 데 갑니다. 거기서 윈이 되면 말도 안 되는 데 가는 거고 목숨만 부지해도 좋은 대학 다 갑니다. 그 정도 학교. 저 단대부고 애들한테도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야 어차피 니네 좋은 데 갈 건데 재수해서 가야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애들은 재수하면 일정 이상 대학 다 갑니다.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명문대는 다 가요. 전 사실 그건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꼭 재수해야 되겠냐고 얘기하는 거죠. 삼수도 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짧게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데스크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 연락처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별 상담 진행할 거고 뭐 저희 단대부고 이제 예비고일 만약에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